한우를 키워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한우 사료를 만들고 있는지, 제가 지금 경기 TMR이라는 소 사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너는 누군데 사료에 대해, 소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료회사 업력은 23년이 됐고요. 제가 늘참목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소를 키운 지는 이제 11년 차입니다. 2016년도에 임대농장에서 거세우 72마리로 한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농장에 들어가는 원가와 수익성 분석을 다 하는데 2년 뒤에 이 소들을 다 파니까 당시에 1억 5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140마리의 송아지를 또 사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년 뒤에 이 소들을 다 팔고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당연히 뭐 송아지값, 사료값, 톱밥값, 전기세, 약값 이런 거 다 빼고요. 임대 농장만 운영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농장을 한 개 사서 대출을 끌어다가 총 220마리의 거세우를 키웠고요. 이 소들을 다 팔았을 때는 4억 5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때 처음으로 전국 1등 한우 최고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 그때는 시세가 안 좋아서 당일 한우 평균 가격이 17,000원대였어요. 당시에 일반적인 거세우를 팔면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저희 소가 31,230원, 도체중이 604kg여서 한 마리가 1,9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23년도 이후에는 농장 임대 계약이 모두 만료돼서 자체 농장만 운영을 하면서 80도 정도만 소를 키우고 있고요. 작년 출하 때도 1억 이상 수익은 남았습니다. 유튜브를 한 지는 벌써 6년 정도 돼서 제 유튜브 옛날 영상들을 보시면 해마다 판매한 한우들의 수익성 분석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업력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대학교나 축협, 도청, 축산가 이런 곳에서 강의 요청들도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TV 방송 출연이나 언론사 인터뷰들도 들어왔었는데 제가 방송 출연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모두 거절하고 신문사 인터뷰만 한번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우를 어떻게 키우면 출하 성적은 높이면서 수익도 많이 남길 수 있을지, 제가 10년 이상 키워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열정만 가지고 소를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작년 평균 거세 수치가가 19,549원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오르긴 했죠. 그리고 10마리를 팔았다고 했을 때 등급 출연율이 평균 2 플러스 4마리, 1 플러스 3마리, 1등급 2마리, 2등급 1마리가 현실입니다. 암소도 비슷해요. 이게 축산유통정보 실제 등급 출연율 기준 2025년 한우 거세와 암소의 딱 평균, 도체중 6질 등급, 육량 등급 현실적인 성적이에요. SNS에 공유되는 성적과는 괴리가 크죠. 게다가 이건 평균값이기 때문에 50% 정도의 농가분들은 이 수치보다도 더 낮은 분들도 계십니다. 최상위권 위쪽에는 육종 농가분들이나 30년 이상 소를 키우신 장인분들이 계시니까요. 저희 고객분들의 성적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강원도 원주의 300도 규모의 일관 농장이신데 저희와 거래하신 지 3년 이상 되셨고요. 성적을 보면 2023년에는 근내와 도체가 딱 전국 평균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체중 500kg가 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작년 도체중은 평균 550이었어요. 웬만한 육종 농가보다 소가 더 커졌죠. 등급 판정 항목들의 성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걸 그래프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 댁 농장의 특징은 과거에 도체중이 상당히 큰 정액 위주로 사용했었는데 이전에는 소들이 그 큰 몸을 키우기에 영양적으로 다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거래를 하고 초기에는 근내보다 도체와 등심 위주의 성적 개선이 두드러졌어요. 도체는 1년에 40에서 50kg씩 커지고 등심도 매년 6 이상씩 커지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근내에 큰 변화가 없어서 저도 사실 많이 아쉬웠지만 작년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들이 충분히 커져서 근내 위주의 정액을 넣고 계신데 그래서 앞으로의 성적이 더 기대가 되는 농장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 자가배합 농장도 한 곳 보여드릴게요. 이 농장도 500도 이상 규모의 꽤 큰 농장인데 자가배합을 하시지만 성적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도체와 근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육 개월을 계속 늘리셨는데요. 그럼에도 성적이 아쉬웠어요. 그러다가 배합기가 있는 농장들을 위한 저희 발효 베이스 사료 제품을 8월부터 급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짜드린 배합비로 사료 구성을 바꾸시고요. 이걸 기점으로 사료 변경 이전에 출하한 소와 변경 이후에 출하한 소
총 100마리의 성적 변화가 이렇게나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9개월 만에 도체중이 48kg, 근내가 0.9 상승했어요. 사실 이때는 저도 너무 짧은 기간에 성적이 크게 올라서 유전적으로 개량된 소들이 올라와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출하된 104마리 소들의 출하별 유전 능력 값을 다 비교해봤는데요. 출하마다 차이는 있지만 출하 결과가 이렇게나 유의미하게 달라질 정도의 편차는 없었습니다. 이런 성적 향상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료의 영양 스펙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합 사료가 TMR보다 건물 기준 영양 스펙이 더 높은 게 상식이죠. TMR에는 상대적으로 영양소 농도가 낮은 고사료가 함께 들어가 있고, 배합 사료는 고단백, 고전분해 농후 사료 원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제품은 TMR임에도 웬만한 배합 사료보다 저단백과 TDN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업계에서 상당히 스펙이 높다고 하는 배합 사료의 성분과 저희 완제품 TMF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농장에서 배합 사료를 급여하고 계시다면 같이 비교해보세요. 조사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육성기만 배합 사료보다 스펙이 다소 낮고, 전기, 후기 구간은 오히려 배합 사료보다 조단백과 TDN이 2에서 6% 가까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스펙의 사료를 후기 때까지 섭취량이 흔들리지 않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육성기 조사료 함량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 TMR 공장에서는 조사료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원가는 올라가고 생산 효율은 떨어집니다. 사료의 부피가 커져서 제품 생산 속도도 줄어들고 같은 키로수 대비 포장 비용도 올라가니까요. 부피가 커서 사실 화물차의 상차도 쉽지 않고요. 포장지 크기도 크고 높이도 더 높으니까요. 하지만 육성기에 충분한 반추위 발달과 과비를 막고 비옥기 때 높은 스펙의 사료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TMR 공장들과 자가배합 농장들의 TMR 샘플 78개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육성 사료의 NDF가 전체 TMR 중 상위 10%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사료의 스펙이 높다고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전체적인 사료의 밸런스가 좋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글로벌 기업 카길의 전문 배합비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고려해서 배합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240여 가지의 모든 영양소를 충족하는 사료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ADF, NDF, TDN, 칼슘인, 그리고 수분, 이렇게 8가지만 고려해서 배합비가 구성되는 사료들보다는 훨씬 완성도가 높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장 모델 기준도 정기적으로 최신화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2000년도 초반의 급여 프로그램 기준인 곳도 많습니다. 6개월령 송아지가 160kg, 출하 목표가 760kg, 이렇게요. 저희는 기존의 6개월령 200kg 송아지, 30개월 825kg 출하, 이 목표에서 개량된 소들에 맞춰 2026년 2월 성장 모델을 갱신했습니다. 6개월령 230kg 송아지, 30개월 880kg 출하 기준으로 영양소 요구량을 맞춰 급여 프로그램도 함께 갱신을 했어요. 물론 이 급여 프로그램도 저희 사료의 배합비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목표 체중에 따른 건물 섭취량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소들이 먹는 평균적인 양과 사료 요구율을 반영해서 급여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급여 프로그램이랑 실제 소들이 먹는 사료비가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일반적인 급여 프로그램과 달리 프로그램과 실제 사료비의 오차가 매우 적습니다. 사료의 영양 스펙, 성분 분석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충북 음성의 한 한우 농가 사장님이 저희 사료 회사로 연락이 오셔서 사료 성분 분석 결과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자료를 전달드리고 거의 1년 가까이 연락이 없으셨다가 회사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때 자초지종을 여쭤보니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TMR 사료 11곳을 다 비교 분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희와 함께 하신 지 이제 3년 가까이 되셨고, 미경산후를 26에서 27개월 조기 출하하시면서 음성 공판장, 암소 최고가 1, 2등을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사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사료 성분 분석 자료를 요청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료 회사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으셨고, 그 받은 성분 분석 자료와 별개로 직접 본인이 그 사료를 먹이는 다른 농장에 가서 해당 사료의 샘플을 떠가지고 성분 분석을까지 자체적으로 맡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료 회사에서 받은 성분 분석 자료가
실제 성분 분석량이랑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그 사장님의 지인분이 모 사료회사의 연구원으로 계신데 본인이 직접 샘플을 떠서 분석한 사료 성분 분석 자료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지인분과 함께 같이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료 업체명을 가려두고 성분 분석 자료로만 보았을 때 제일 좋은 사료를 고른 거죠. 여기에 사료 회사별 가격은 전부 다 파악을 하셨고요. 해당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사료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기호성을 보기 위해서 소들이 사료를 먹는 모습 그리고 사료를 남긴 형상까지 전부 다 관찰을 하셨다고 해요. 그 사료를 먹은 소들의 출하 성적도 그냥 결과값이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능력 대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지까지도 검토를 하셨다고 합니다. 출하 성적이 잘 나왔어도 원래 그 소의 유전적인 자질이 좋았다면 그건 사료가 좋다기보다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니까요. 이 과정을 거쳐서 저희를 찾아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사실 정말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료회사 홍보 자료로 보여주는 성적들은 항상 좋은데 우리 농장 성적은 왜 그렇게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대부분 이런 자료들은 평균 가격 대비 100만 원 이상 비싼 좋은 송아지거나 수십 년 동안 한우 개량을 해온 농장들의 성적입니다. 사실 이런 소들은 어떤 사료를 먹여도 좋은 결과를 내주죠. 요즘은 KPN 후대 성적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농장들은 당첨이 어려우니까 좋은 KPN만 골라 쓸 수도 없고 좋은 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사료회사의 홍보 자료에 나오는 성적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송아지를 사지 않습니다. 평균 정도의 중급 송아지를 구매해서 그래도 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성적들을 농가분들이 보시고 저희 회사를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한우의 개량이 충분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만 잘 받쳐주면 상위권 성적은 충분히 나온다고요. 물론 메이저 정액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소들로만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회사가 많은 농가분들의 선택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 그 시점이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조사료 상황도 좋지 않아서 전체적인 사료값이 인상이 되고 있는 추세죠. 곡물 가격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한우의 근내 지방도나 등심 단면적 같은 출하 성적이 떨어진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가 바로 2022년 러우 전쟁 전후로 사료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죠. 그 이후 전체 한우의 실제 출하 성적 변화를 보면 사육 개월은 41개월에서 43개월까지 2달이나 늘었는데 근내 지방도와 도체중은 거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소를 더 오래 키워서 겨우 예전 성적을 유지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료 회사들은 원가 부담 때문에 사료의 에너지 밀도나 원료 구성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원료 가격 인상분을 100% 사료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다른 농가분들에게 피드백 받았던 것들은 번시구의 경우 수태율이 떨어지고 비오고는 사료 섭취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반대로 이전에 10kg 먹던 사료를 11kg, 12kg 이렇게 줘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있고 1, 2년 뒤에 출하된 소들의 성적이 실제로 농가분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이전과 성적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면 전보다 사료량을 더 주거나 통계 자료처럼 사육 개월을 늘려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시기 이후에 저희 회사의 매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곡물 가격이 폭등하던 21년도에 저희가 선택한 건 사료 가격은 올리더라도 품질은 유지하자 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저희는 배합비를 바꾸지 않고 사료의 품질을 유지했는데요. 그 결과 1, 2년 뒤에 다른 농장들의 성적들이 부진할 때 저희 농장의 성적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제가 전국 최고가를 받았던 때도 바로 2023년도 이 시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소를 키우다 보니 이 사료의 배합비가 변경된다는 것에 대한 타격이 농장에서 어떻게 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테스트를 해서 우리 농장에 맞는 적정 사료 급여량이라던가 사양관리를 세팅해뒀는데 농가와 공유 없이 사료의 배합비가 바뀐다면 이 모든 게 틀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배합비 조정은 2에서 3년 출하 성적 데이터를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에 미세하게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할 경우에는
모든 고객분들에게 배합비 변경 소식과 개선 방향을 투명하게 안내드리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배합비를 조정한 건 2024년 8월이고 이 배합비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큰 규모의 배합 사료 회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TMR 공장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료 회사 규모가 크면 무조건 품질 유지가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이 수천억, 조 단위가 되면 원료를 항상 대량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곡물값이 오르거나 원료 수급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배합비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사료 배합비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2주에 한 번씩 배합비가 조금씩 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저희처럼 배합 사료 회사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 공장들은 필요한 만큼의 원료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수급할 수 있어서 배합비를 바꾸지 않고 품질을 유지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저희 농장을 수익 분석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비교 분석하고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MBTI가 저는 ISTJ로 상당히 현실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료도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료의 스펙은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 가격은 비싼 편인지 저렴한 편인지 이걸 알아야 제가 자신 있게 사료를 공급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료의 스펙만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양 스펙이 높은 사료는 다른 사료 회사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료의 스펙도 높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도 한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좋은 사료들은 실제로 성분 분석을 해보거든요. 실제로 보면 동일한 수분, 비슷한 스펙 사료 대비 저희 사료 가격이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더 저렴합니다. 보통 TMR은 물장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TMR의 수분 1%를 올리면 사료의 원가는 킬로그램당 5원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료 가격이 더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수분을 높여서 판매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료의 수분이 올라가면 그만큼 건물량은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간 수분만큼 결국 소들이 사료를 더 먹게 됩니다. 보통 시중에 일반적인 TMR 사료의 수분이 40에서 45% 정도인데 저희 제품은 수분을 38%로 세팅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 수분을 최대한 변동 없이 유지하기 위해 저가의 습부산물, 예를 들면 버섯배지나 맥주박, 감귤박 등은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습부산물들은 원료 자체의 수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배합비로 사료를 생산해도 완제품의 수분이 5% 이상까지 계속 흔들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수분을 모니터링해 온 결과 저희 사료의 수분 변동성은 1, 2% 내외였습니다. 출하 성적만큼 중요한 게 내 통장에 실제로 남는 돈, 순수익이죠. 그러려면 그만큼 들어가는 원가는 낮아야 합니다. 저희 TMF 사료는 24개월 사육 기준 운반비 포함해서 약 400만원 초중반 정도의 사료비가 들어갑니다. 목표 생체중 880kg, 도체중 520kg 수준에서요. 그것보다 소가 더 작으면 사료비는 줄어들고 소가 더 크면 사료비는 올라가고요. 일반적인 TMR 사료보다는 10% 이상 저렴하고 웬만한 배합 사료와 볏짚 분리급여 사료값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경기도 여주에 있지만 강원도 철원, 강릉부터 전남, 나주, 영암, 경상도는 영덕, 울진 거리가 먼 곳까지 출고가 되고 있어요. 운반비를 조금 들이더라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사실 모든 산업에서 제품의 가격은 높게 형성할수록 그 회사에게 좋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처럼요. 가격대가 높아지면 일단 가격 자체가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고객 CS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격이 더 비싸니까 품질이 더 좋을 거야 혹은 비싼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사료의 본질,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해봤을 때 사료는 결국 수익성이 좋아야 고객분들에게 계속 선택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빵집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에 있는 빵집 성심당, 가격도 저렴하고 빵도 맛있지만 지점이 10개도 되지 않죠. 반대로 파리바게트는 전국에 3,0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매출 규모도 파리바게트가 10배 이상 크고요. 하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성심당이 2배 더 높습니다. 성심당은 제품 중심 제조업이고 파리바게트는 브랜드 유통 중심 플랫폼 사업인데요. 그래서 파리바게트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고 가맹점 수익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대비 퀄리티는 성심당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 성심당 같은 사료 회사입니다. 유통망을 키우고 대리점 수를 늘려서 단계마다 마진이 붙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대신에 농가와 직거래하고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영업사원도 한 명도 두지 않고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광고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소를 키우는 농가 입장에서 농가에 보다 득이 되는 방향은 크고 넓게 가는 것보다는 성심당처럼 좁고 밀도 있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TMR 사료 회사를 고르실 때 한우 비유구 제품만 생산하는 것보다 젖소, 그러니까 차규 TMR을 함께 생산하는 공장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료의 품질 또는 원료의 품질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사실 비유구는 그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거나 출하를 하고 성적을 보고 나서야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젖소는 사료가 바뀌면 매일 나오는 우유가 바로 반응합니다. 소가 만드는 우유의 재료가 사실 소의 혈액이기 때문에 우유를 검사하면 소의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유의 생산량부터 유지방, 유단백, 그리고 무엇보다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 검사가 상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유구보다 훨씬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TMR 공장에서도 더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경기 TMR은 국내에 TMR이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차규 TMR을 메인으로 생산해 왔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젖소 목장에 차규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젖소 목장에서 오래된 곳은 저희와 10년 이상 거래하신 것도 있어요. 저희 회사 업력이 23년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는 않죠. 맞습니다. 사료 회사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을 해오셨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회사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찬 목장의 대표는 맞지만 사실 경기 TMR에서는 이경찬 부장입니다. 좋은 사료 회사를 판단하는 데는 정말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청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도 결국 소들이 먹는 식품이니까요. 저희 공장에 방문하시는 농가분들이나 화물차 기사님들이 와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사료 공장인데 정말 깨끗하다입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제가 29살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저는 아버지 침대에 이부자리가 한 번도 흐트러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헤어드라이기를 한번 쓰시면 그 선을 다시 돌돌돌 말아서 서랍에 넣어서 정리를 해두시는 분이세요. 이런 아버지의 성격이 공장에도 반영이 됐고 제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도 깔끔하게 관리될 수 있었고요. 저희 사료 가격은 경기 TMR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사료 가격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유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료 가격이 인쇄된 용지나 이미지에는 대회비 이런 문구가 꼭 붙어 있었죠. 이런 부분은 결국 중간 대리점이나 조합마다 사료의 유통 마진이 다르고 농장 규모에 따라 할인율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는 공장과 농장 직거래 구조로 가격은 모두 공개가 되어 있고, 농장 규모에 따른 가격 차등 없이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모든 농가에 동일한 가격으로 사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출하 성적은 가공 없이 홈페이지에 모두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고객분들에게 투플러스 출연율 80%, 전국 최고가 1등 이런 목표를 제시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다수의 농가는 솔직히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만약 우리 농장 성적이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국 평균 이하인데 이런 성적을 만들어줄 마법 같은 사료를 찾으신다면 저희 회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고객분들이 평균적인 수준의 유전 능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지만 상위권 목표를 제안 드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25년 현실적인 거세우의 평균 성적입니다. 그리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기준 거세우 상위 10% 농가의 성적은 31.4개월 출하에 근내 지방도는 6.9, 도체중은 475kg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에서 지극히 평범한 유전 능력 EPD를 가진 소들을 입식부터 출하까지 저희 사료를 먹이고 30개월령에 출하했을 때 근내는 7.2, 도체중 500kg 이상은 확실히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따로 첨가제나 다른 사료는 전혀 먹이지 않고요. 그래서 소들의 개량 정도가 평균적인 수준의 농가분들에게 제안드리는 1차 목표는 30개월 출하에 근내 7.0, 도체중 500kg, 등심 105입니다. 낮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차 8마리가 아니라 1년 평균 성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정도면 전국 7만여 한우 농가 중에 상위 10%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수험생의 대입으로 치면 서울 중상위권 대학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곳에 합격할 정도의 백분위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상위 10% 수준의 성적이 아니라 유전 능력이 좋은 소들로 더 최상위권 성적은 낼 수 없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 사료의 스펙 자체가 이미 높은 편이고 급여 프로그램도 개량된 소들의 성장 모델에 맞게 26년 2월 기준으로 최신화를 해놨습니다. 개량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한우라는 같은 종의 기본적인 영양소 요구량의 방향성은 같아요. 그래서 개량이 되었다고 더 센 사료를 먹여야 하거나 배합사료나 첨가제를 드레싱 하시기보다는 소에 맞게 사료 급여량을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경기 TMR이어서 거리가 먼 지역 농가분들이 배송이 가능한지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료는 전국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25톤 차량으로 보내면 거리가 멀어도 대부분 킬로그램당 25원 안으로 어디든 배송이 가능하고요. 5톤 차량 기준으로는 킬로그램당 40원 정도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운임은 이보다 줄어들고요. 정확한 운반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이나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운반비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있으시고 거리가 가까우신 분들은 공장에 직접 방문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벌써 6년 차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유튜브에서 사료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료의 품질과 성적의 검증 면에서요. 왜냐하면 사료 공장도 식당과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은 나중에라도 가볼 의향이 있지만 한 번 가서 먹어보고 불만족한 식당은 다시 찾지는 않죠. 사료도 급여를 해봤는데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좁은 한우 업계에서 함께할 고객을 한 명 잃는 일입니다. 3년 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유튜브는 양날의 검입니다.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알려지면 고객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돌다리도 2번, 3번 두드려보는 제가 저희 회사가 이제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고객분들의 농장 성적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료를 알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영업사원을 두지 않았는데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객분들이 자체적으로 농장에서 사료 시험 사용을 해보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급여 두수를 늘리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천두 규모의 육가공 회사에서 운영하는 한우 농장도 2년간 100두 정도의 비호구에게 저희 사료를 테스트해 보시고 올해 2월부터 급여 두수를 더 늘리기로 하셨어요. 한 한우 일괄 농장은 거세후 출하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시니까 기존의 번식우를 정리하고 비육 농장으로 전환하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기존 고객분들의 물량 증가와 지인 소개 그리고 신규 농장의 유입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저희 공장의 생산량이 한계에 다 다르고 결국에는 사료 공급을 2~3달 기다리시는 농가분들도 생기셨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덕분에 공장 가동률이 120%, 130% 이렇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조업 기반의 회사는 보통 캐파의 30에서 50% 정도를 생산하면 손익분기점이고 가동률이 그 이상이 되면 고정비가 상쇄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빠르게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높은 효율로 합리적인 가격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동률을 200%까지 끌어올려서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 교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료든 급여를 시작하시면 송아지부터 출하까지 최소 2년은 꼭 유지를 해보시고 결과를 보세요. 이건 저희 사료가 아니더라도 동일합니다. 조급하게 6개월, 1년마다 사료를 교체하시면 소만 힘들어지고 성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사료 회사마다 추구하는 사료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는데 육성기에는 A 사료, 후기에는 B 사료로 바꾼다면 제대로 된 출하 결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섣불리 사료를 주문하거나 바꾸지 마세요. 사료를 선택하는 건 한우 사육이라는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적인 결정입니다. 많은 정보들을 충분히 둘러보시고 신중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만약 저희 회사의 철학과 방향성이 우리 농장과 맞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